근데 이제 그동안 자세히 이렇게 리뷰가 안 됐던 부분이 왜냐면 16시경엔 20분 정도의 짧은 회의로 끝났대요. 그러니까 뭐 국방부에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그래서 수사단장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제 전달했고, 갔다 와서 장관이 그리고 지시사항을 이제 전달했고. 그래서 대안이 뭐였냐면 조사본부로 그럼 이관해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면 진술에 새롭게 확보된 내용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면 수사단장이 조율할 거냐 조사본부하고 그랬더니 수사단장이 하는 말이 조사본부는 아마 이 사건을 안 받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조율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 그럼 내가 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내가 그럼 건의할게. 라고 해서 한 20분 정도의 짧은 회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17시에 또 이번에는 사령관실로 호출하니까 왜 또 부르시지 하고 들어갔더니 굉장히 심각하더래요. 표정이. 아 심각한 표정입니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다시 거의 그 부분은 이제 이게 무슨 그 드라마 같은데 나레이션 뭐 그런 비슷한 그런 거네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기도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도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멘트가 뭐냐면 왜 그런답니까? 국방부는 왜 그런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VIP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근데 화만 났지 왜 화났는지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보고가 제대로 잘못돼서 그런 거다. 일사단장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 단장이. 그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제 맞지 않습니까? 사령관한테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갖고. 그러니까 그 국방 비서관한테서 전화가 온 사령관한테 전화가 와서 VIP가 경로하고 뭐 꽝꽝꽝 했다. 그거는 다 사실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최면 진술해 보니까 그 동안에는 군사 보좌관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의 멘트를 다시 이제 리뷰하면서 되새겨 보면서 정확히 국방 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 단장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각색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면 진술상에서는 정확히 국방 비서관이라고 특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끝냈고 또 사령관은 또 거기 뭐 그때 또 이렇게 추가한 얘기 뭐 이런 건 없나요? 그 장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하여간 그 VIP 관련 얘기는 아주 그대로 전달했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하는 것도 내려왔을 때 얘기도 좀 자세히 나왔어요. 뭐였냐면은 내려와서 바로 중수대장과 일광수대장한테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단장을 뺐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뭔지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기 위해서 제일 그 셋 중에는 막내격인 일광수대장이 이 중수대장 핏이 앉았다. 그래서 주로 일광수대장이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문건을 가지고 다시 가서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은 이제 일광수대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목격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같이 셋이서 같이 이렇게 아니 정리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같이 정리했으니까. 같이 정리했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중수대장 방에서 같이 컴퓨터에 있었구나. 앉기는 일광수대장이 앉았대요. 일광수대장이 앉고 수사단장과 중수대장과 세 명이서 의논하면서 작성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좀 그 새롭게 알았던 게 뭐냐면 상담사도 굉장히 그 첫 회의의 장면을 굉장히 반복해서 이렇게 리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사령관이 사령부로 돌아왔을 때 바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장면이냐 이런 그 들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사령관이 손에 뭘 들었냐고 물어봐요. 심리상담사가. 그러니까 안 보인다 가려가지고. 근데 앉았는데 그러면 좋다 앉아라.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테이블 위에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사령관 위에는 메모지만 있는 것 같고 부사령관은 수첩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장면만 자세히 한번 봐라. 이번에는 빠져나와서 봐라. 제3자적 관점으로 봐라. 그러니까 뭔가를 전달합니다 이래요. 메모지를 전달하다라는 거예요. 부사령관이 사령관한테.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안 나왔던 진술이거든요. 그게 그 부분을 이제 집중 부각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얘기를 쭉 그 첫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달력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8월 9일이라고 하니까 달력을 보면서 그건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8월 9일이라는 거는 이제 장관이 네. 그 보고반 부사령관한테 지금 이첩 시기를 8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8월 8일까지가 대통령 그 여름 휴가 계획이었기 때문에 7월 31일 날 발표된 8월 9일은 대통령 복귀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안 보고를 하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장관의 지시사항 5가지 중에 장관이 8월 9일 날 현안 보고하고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 8월 9일 날 장관이 대통령한테 뭔가를 보고하고 나서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연동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건 뭔가 장관이 대통령한테 결심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대통령 외압설의 중요 근거다고 저희도 봤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달력을 보면서 너무 늦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체적인 정황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이후에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봤는데 7월 31일자 메모가 있더라고요. 부사령관에 압수수색 압수 기록 목록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추정하기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추정했죠. 구두 보고만 했느냐, 아니면 메모를 해서 메모를 전달했느냐, 아니면 아예 뭔가를 받아와서 전달했느냐. 3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그 최면 진술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게 또 수사기록 목록과 일치했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첫 회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정리를 하면 자 김기한 사령관과 관련된 그날 7월 31일 오후 대화는 지금 대화하고 그다음에 그 잇따른 일련의 행동들. 첫 번째는 박 대령이 그 얘기를 외압 그 VIP 경로 관련 부분을 듣자마자 끝나고 내려가서 바로 자기 부하들하고 그 얘기를 전파했다는 거는 이건 뭐 얘기를 지어낼 어떤 그런 저거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정말 사실일 개연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이 방송에서 그 좀 자극적으로 얘기했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인데 그것을 지어내 가지고 그걸 또 부하들한테 얘기를 하고 문건에 또 올려놓는다. 이건 만약에 혼자만 그런 주장을 한다면 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직후에 부하들과 공유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그 문제점, 일사단장을 뺄 때 문제점을 바로 작성하게 했고,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황인 거고. 거기서도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한단 말인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들었고 밑에 와서도 일광수대장한테 중수대장한테 그렇게 전했다. 그런데 그들의 진술서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최면 진술이라는 게 상당히 뭐 의미가 있구나.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날짜 장관이 8월 9일이라고 특정을 한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휴가에서 끝나고 돌아온 다음 날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안을 결국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했다는 간접 증거가 정황 증거가 되는 거고 연관시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날 꼭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뭔가 장관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이제 박 단장은 8월 9일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게 고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면 진술해 보니까 8월 9일 얘기가 나와서 달력을 자기가 봤다. 그런데 너무 늦다. 그건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부에서 그 동안에 해왔던 주장이 이게 무슨 뭐 군의 어떤 그 지휘 명령 체계 뭐 그다음에 군사법원법에 뭐 여러 가지 지휘 권한을 들어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데 자 그와 별개로 지금 장관이 그 날짜를 특정했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한테 왜 이 사안을 3대 이 조항 법에 해당되는 특례법인데 일종의 민간 경찰로 넘기게 돼 있는 이런 사안을 왜 대통령에까지 보고를 하려고 그랬을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연동돼 있다라는 거. 그것도 그 7월 30일 날 첫 지시가 내려갈 때부터 연동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매우 특이한 정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8월 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사본부로 이관도 안 돼. 그다음에 차관으로부터 뭐 차관 지시사항이라는 문자가 날라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조사본부로 이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거부되고 나서는 상당히 상심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럼 도대체 이첩 하면 어떻게 이첩이 되는 거냐 직접 보고 싶어 했대요. 이첩 기록을.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인계서하고 기록 목록이랑 다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령관님. 이 사건 인계서라는 게 원래 혐의자와 혐의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여기서 혐의자를 빼고 혐의 사실 빼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사망했다는 간단한 네. 팩트 말고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령관도 난감한 거죠. 이제 직접 그 말을 들으니 네.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했던 멘트가 저는 저번에 그 중수대장 통화에 우리는 네. 잘못한 게 없어. 그 정훈이가 그 답답해서 그랬겠지와 똑같은 류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옮기면요. 그 장면을 이제 박 단장이 떠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답 없지? 머리 아프지? 소주 한잔 할까? 이랬다는 거예요. 아 김계한 사령관의 네, 멘트. 발언을 네. 박 단장이 이제 본인이 그걸 기억해내더라고요. 그거를 답 표현해낸 없지? 거네요. 답 없지? 머리 아프지? 소주 한잔 할까? 말투도 비슷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을 먹으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던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던 진술이거든요. 그리고 장관 보고 전후로는 굉장히 자세한 진술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장관 관련 보고. 예. 장관 7월 보고를 30일? 네, 30일이죠. 예. 7월 30일 16시 30분경부터 보고를 했는데 원래는 16시경부터 보고를 하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앞에 일정이 안 끝났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국방부 정책실장, 그다음에 대변인,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그 수사단장, 그다음에 정훈 공보실장 이렇게 5명 군사보좌관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장관 아직 안 왔고 이 5명이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 일요일인데도 나오게 돼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전하규 그 대변인과 그 허태근 그 정책실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장관님은 일요일날 늘 오후에 나오신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월요일이 일요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월요일날 일도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멘트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에 관한 보고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인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뭐 그럼 우리는 나가면 되지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책실장과 그 대변인이.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사단장이 입건되는지를 거의 알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 대변인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 내일이면 끝나겠네. 세상이 시끄러워지겠군.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사단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다 어느 공유가 된 정도 상황이네요. 공유된 것 그죠? 같다라는 어떤 혐의 같은 게. 느낌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 놀라워하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그 장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상당히 자세한 보고를 했더라고요. 사단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여단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대대장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대대장, 중대장, 그 다음에 초급 간부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특히 초급 간부 중에 이제 그 박중사라고 2명이나 구해낸 사람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자기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분을 설명하면서 박 단장도 이제 박 대령도 좀 안타깝다 이렇게 목숨 구해서 구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참작 사유는 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건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설명을 하고 특히 초급 간부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순직 해병의 어머님께서 왜 현장에 있던 초급 간부들이 수영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못 구해냈느냐라는 굉장한 그 억울함 좀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고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한 취지가 이번에 이제 최면 진술해 보니까 뚜렷하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가 다 끝났고 네. 국방장관은 여단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동안 나왔던 것처럼 아니 뭐 발목 깊이로만 들어가라고 했는데 푹 꺼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네. 그랬더니 이제 수사단장이 그게 아니라 이 허리까지 깊이 들어가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아 그럼 내가 허위 보고했네. 이런 얘기는 그동안 이제 확보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이 다 끝나고 초급 간부들까지 다 끝나고 나서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답니다. 그러면 사단장도 처벌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단장 이게 이첩된다라는 의미를
국방장관은 처벌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나서서 네. 이제 이거는 혐의가 있어서 이첩을 하니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단장 전학규 대변인한테 물었고, 그러니까 전학규 대변인은 사단장까지 처벌된다고 하니 뭐 이첩한다고 하니 뭐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전학규 그다음에 그 이제 정책실장도 다 수긍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새롭게 확보된 게 그런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해병대 사령관께서 분명히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이제 인사에 관해서 독대하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보고를 드리겠다. 독대라는 표현을 썼대요. 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정책실장하고 대변인은 나와서 자기 할 길로 갔고, 또 수사단장과 공보정무실장만 따로 원래 대기했던 그곳에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잠깐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 군사보좌관이 들어오더니 장관 보고서를 좀 볼 수 있느냐 달라. 나는 조사본부로부터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사단장이 이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머쓱해하면서 짧은 순간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대요. 그래서 그냥 군사보좌관 나갔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확보된 진술이 이겁니다. 그랬더니 공보정무실장이 혼잣말로 왜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그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단장이 그러게요. 제가 선배님한테도 안 드리지 않습니까? 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있는 브리핑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들어가기 전에도 전학규 대변인이 그것까지 물어봤대요. 내일 생방이냐? 정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한테 공보정무실장한테 내일 생방으로 하는 거냐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자회견하는 거 말이죠. 내일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 브리핑.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동안의 진술보다도 상당히 풍부하게 저희가 네. 확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좀 파악이 됐죠. 자, 그럼 장관이 지금 그날 그 보고받는 자리에서 자신은 사단장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이 없는 말을 지어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그걸 지금 군검찰이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어이가 없는 게 일단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분명히 국방장관도 여단장을 언급한 건 인정하고 있어요. 예. 여단장은 왜 무슨 잘못으로 이랬고 해병대 수단장 설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단장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단장을 그렇게 거론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 이제 뭐 좀 다른가 보죠. 네. 사단장은 누군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저기 이제 박 대령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7월 30일 날 사단장이 언급된 건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네. 왜냐하면 시종 일관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 해군 총장도 그렇고 상당히 그걸 관심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장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건 오히려 이상한.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게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묻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건 초급 간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느냐 여부인데,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이제 박 단장은 국방장관이 물은 것은 아니고 설명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된 건 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확보하기는 그런 초급 간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최면 진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세히 진술했더라고요. 특히나 그 2명을 구한 사람은 예. 애석하게 생각한다. 참작 사연은 될 거다. 그다음에 순직 해병의 어머니도 현장에 있던 초급 간부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설명까지 다 됐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 설명이 안 되냐면 갑자기 전학규 대변인이 네.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니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이게 나올 그게 그렇죠. 맥락이 네, 없죠. 맥락이 안 갑자기. 맞죠. 갑자기 예. 맥락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사단장이 언급됐다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장관의 어떤 이상한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총장과 사령관이 질문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매끄럽게 잘 보고 과정, 결재 과정이 문제가 없었는데 초급 간부 얘기가 지금 불거지는 바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관 명예훼손이라고 엉뚱하게 기소가 됐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건 진실 게임일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면 진술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무슨 이게 녹취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네. 이미 적대적 관계가 돼버렸기 뭐 때문에. 영장에 저번에 적힌 내용으로 보면 네. 뭐 박대령한테 불리한 진술들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팩트를 나름대로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자세하게 지금 받았던 거거든요.